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평일 아침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2025 에디션의 5월 첫 주말판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진행하는 요즘엔 프린스턴에서 매일 뉴스레터 쓰는 프린스턴 주민 송인근입니다. 제가 뉴스레터에도 쓰긴 했지만 중부 뉴저지의 이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정말 사람을 잡네요. 아직까지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데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4일 일요일에 프린스턴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대기 중에 있는 꽃가루도 전부 다 착 가라앉아서 흘러 떠내려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한 주 만에 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을 정말 실감케 해주신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학회에 다녀오셨고 이번 주에도 뭐 프린스턴에 계시긴 했지만 진짜 너무너무 바쁜 학기 말, 미국은 이제 학년 말을 보내고 계시죠. 옆에서 이제 교수님 보고 있으면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이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셔서 제가 보양식이라도 더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또 저도 골골대고 있어서 죄송하고 그렇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미국은 보통 이제 4월 말쯤 되면은 수업은 다 끝나고 네. 이제 뭐 남은 시험이라든지 뭐 박사 학위 디펜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한데요. 네, 특히 프린스턴은 4월 말 5월 초에 또 컨퍼런스가 되게 많고 엄청 뭐 많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이제 미루다가 다 이제 이런 학회를 4월 말이나 5월 초에 다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느라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뉴스 말고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는 이제 뉴스레터에 제가 좀 더 부지런히 꾹꾹 눌러 담는 거로 하고요. 예전부터 팟캐스트로 이제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던 주제인데 바로 이제 한국인 모두가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누구나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주제죠. 영어 공부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사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뭐 예전부터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이제 론칭하고 나서 이제 지난해 8월에 교수님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제 교수님 이름으로 써 놓으신 글이 딱 한 편 있어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서브스택에 그게 바로 나는 팟캐스트로 영어를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영 교수님 본인이 영어와 이제 담을 허물어간 경험담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차분하게 풀어주신 글인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다소 안타깝게도 그 글이 지금까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쓴 모든 글 중에 조회수, 좋아요, 뭐 관심도 면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다른 뉴스도 더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압도적으로 1위예요. 제가 이 부동의 1위인 이 포스트를 아. 넘을 수 있는 컨텐츠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네. 이제 한국 분들이나 뭐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 가끔 프린스턴에 오시면 연락을 주시면 만나는데 뭐 미국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거보다 뭐 영어 공부 얘기도 관심이 많지만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뉴욕 맛집. 저희가 6년 동안 뉴욕에 살면서 맛집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나름 푸디잖아요. 나름 푸디가 아니라 완전 푸디시죠. 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리뷰 읽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그렇죠. 도시에 갈 때도 이제 레스토랑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뉴욕 맛집 소개해줄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꼭 글로 써주면 좋겠다. 그러게.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 마치고 여름에 또 뉴욕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뉴욕 맛집 정말요? 투어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해주신다면은 그거야말로 사실 뭐 가보신 음식점 웬만하면 저도 다 같이 가긴 했지만 워낙 이제 음식에 저보다 더 진심이시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써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제가 이제 다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 글을 써서 그 글이 이제 반응이 좋으면 언젠가 한번 뭐 팟캐스트에서도 쭉 한번 털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왜 뉴스페퍼민트도 또 그 아메리카노도 한국에서 뭐랄까요 잘 접하지 못하는 미국 뉴스의 이면이나 어떤 현지 사람들이 보는 관점, 시각 뭐 이런 거를 전하는 게 목표라면 목표인데 오늘 준비한 영어 공부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국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좀 색다른 관점,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어요. 뭐 영어 공부 관련해서 뭐 어떤 식상하지 않은 이야기, 어떤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뭐 간략히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지난 8월에 제가 쓴 어쨌든 블로그에 이제 기반해서 그걸 이제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학자, 뭐 교수라고 하면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글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이게 다 영어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계속 영어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국어로 되게 잘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때는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일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논문 쓰고 논문 읽고 논문 뭐 코멘트 하시고 이렇게 와서 혜영아 이거 있잖아 그것 좀 하나 써줘 하면은 알았어 할게 하고 도저히 이제 힘이 안 남아 있어서 못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아무튼 예를 들어서 편집장님도 그렇고 편집장님의 뭐 절친이신 나종호 교수 같은 경우도 글을 되게 잘 쓰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문자 보내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건 그래요. 저는 이제 그룹 채팅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전화 받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연애할 때도 네. 예전에 막 그 텍스트 딱 그 한정돼 있을 때 편집장님께서는 정말 꾹꾹 저는 눌러서 모든 칸을 다 채워서 보내주셨고 저는 그래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저희의 나이를 짐작해서 공개가 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80바이트를 항상 꽉꽉 채워서 보냈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짧게 답을 보내시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깝다 똑같은 30원이었나? 똑같은 적인데 아깝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보다는 이제 나종호 교수랑 문자 더 많이 하셨잖아요. 나종호 교수님은 뭐 이제 너무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은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카톡을 좋아하고 예전에 그 MSN 메신저 때부터 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글을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글도 되게 잘 쓰고 빨리 쓰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때 블로그 쓸 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팟캐스트로 풀어내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좀 편하고 그리고 그 글로 쓸 때 다 담지 못한 뉘앙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뒷이야기 같은 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요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뭐 요즘은 워낙 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어쨌든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박사과정 뭐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언어 장벽까지 있으면 글을 쓰고 이제 발표를 많이 하고 이런 학계의 생리가 그렇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 뭐 지도교수나 교수를 만나서 언어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박사까지 네. 와서 박사 단계까지 와서는.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영어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뭐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걸어왔던 길과 제 나름대로 찾았던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하면 네. 저희 아메리카노와 프린스턴 편지를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존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며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오늘의 뭐 얼개를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영어로 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뭐 요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영어를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 교수님은 언제부터 영어를 잘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으셔요.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원래 미국에 살았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처음 이제 그 대학교까지 마치고 시카고 대학에 올 때 미국에 이제 처음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처음이긴 했는데 영어를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에서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 전부터 맞아.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영유나 이런 걸 통해서 영어를 접하고 있긴 한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고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맞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알파벳을 그때부터 네,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초등학교 때는 전혀 영어에 노출된 적이 없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6학년 겨울 방학 때 알파벳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문자만 알았지 소문자를 모르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이제 지금은 사실 대문자로 글을 쓰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문자로만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소문자를 이제 쓰는 게 너무 처음에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튼 그때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드라마 차인표 신혜라 씨가 나온 게 네. 있었는데 차인표 씨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브로마이드라고 연예인 이 사진이 있는 그 브로마이드를 이제 문구점에 사가지고 붙이잖아요, 집에. 근데 그때 차인표 씨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고 싶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CH가 만나면 치읍 발음이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희열이 저는 아직도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우와. 이제 표가 PYO니까 그래서 YO가 만나면 요가 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이 갓.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이제 했어요? 영어를 배웠는데 저희 선생님 성함이 김경희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성함이. 네, 그때는 막 일어나서 읽어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어. 근데 그때 제가 뭐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무튼 뭐 문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뭐 under the table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테이블을 그냥 테이블 하지 않고 테이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발음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그 칭찬 한마디에 너무 이제 신이 나서 그때부터 내가 영어에 소질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진짜 와. 이제 문구점에 가서 그 문제집을 샀어요. 근데 그 네. 문제집이 이제 그 당시에 리딩 튜터와 리더스 뱅크라는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저희 뭐 자꾸 다 저희 때 얘기고 저희 이거에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와 연대가 비슷한 분들이 되겠지만 있었죠. 네, 이제 그때는 독해, 뭐 그쵸. 리딩 튜터 독해, 뭐 팟캐스트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그런 네. 거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리더스 뱅크랑 리딩 튜터를 사서 이제 제 레벨에 맞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팟캐스트는커녕 그때는 뭐 EBS 인강도 없었던 아직 저 PC 통신 시절이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그 독해 지문들이 다 미국의 어떤 문화나 미국의 맞아. 어떤 아니면 뭐 역사적인 정치, 역사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되게 미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직도 기억나는 지문이 있어요. 그 크리스티나 아길라나 그 가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가수의 뭐 그냥 어린 시절을 다룬 그 독해 지문이었는데 뭐 크리스티나 아길라나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얘가 이사를 많이 다녀서 친구가 없었고 친구가 없어서 음악이 뭐 친구가 됐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와, 제가 맞아요. 뭐 크리스티나 아길라를 잘 몰랐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문화나 이런 걸 배우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그까지 다 제가 그냥 뗀 거예요 문제집을. 혼자서. 그거 뭐 할 게 없으니까 학원도 안 가고 그냥 그 그렇죠. 집에 앉아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근데 영어가 되게 재밌는 게 영어가 되게 뭐 예외 이런 게 많긴 하지만 또 규칙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가 E 앞에 오면 그 I는 E 발음이 아니라 I로 난다. 그래서 nin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N-I-N-E 그러니까 I가 그러니까 바로 붙어오는 게 아니라 I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있고 또 E 모음이 오면 이 I는 I로 난다. 그래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대부분의 단어가 그렇지 않나요? climb 그 다음에 fine. 근데 저는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chive. 그 다음에 이 A가 만나면 이게 에아가 아니라 E로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clean.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영어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독해는 잘했죠. 독해는 잘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는 아니지만 대학교 때는 이제 저희가 서로 알게 됐죠. 저희가 이제 친구가 되고 서로 네. 알게 돼서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 이제 당시 여자친구 또 심지어 여자친구 전에 그 유혜영 아무튼 친구 유혜영은 원서를 어쩜 그렇게 빨리 읽지? 그래서 얘는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ABCD는 굉장히 늦게 알았지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하긴 원래 그렇긴 했죠. 네, 그래서 책 읽는 거를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빨리 읽게 그건 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여서 빨리 읽었던 건 아니고 원래 책을 빨리 읽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책도 좀 빨리 읽는 그리고 좀 바쁘잖아요. 학부 때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이 원서만 읽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편집장님이랑 늘 바쁘시죠. 늘 바쁘니까 제가 그래서 뭐 이것 뭐 테니스도 쳐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맞아. 되고 그래서 빨리 읽고 빨리 정리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좀 빨리 읽었던 건 있는 것 같고 근데 영어를 그래서 되게 잘하는 저도 외교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학과고 뭐 원서 같은 것도 빨리 읽고 뭐 학점도 잘 나오고 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 첫 번째가 교수님은 언제부터 영어를 잘하셨나요? 방금 그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고 갑자기 그 생각나요. 누가 그때 교수님 보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니 영어 유치원도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지? 그래서 그게 농반 진반이었지만 뭐 저희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땐 당연히 뭐 영어 유치원 뭐 그런 거 없었고 그래서 학원조차 뭐 거의 다녀보시지 않았던 교수님이지만 워낙 처음에 재미를 느껴서 본인이 재미를 느껴서 한국에서 자란 학생 치고는 진짜 영어를 곧잘 하는 그런 학생으로 대학생이 돼서 됐는데 영어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또 이제 한번 벽에 부딪히죠. 그 얘기를 네, 이제 그래서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긴 했는데 독해만 잘했던 거예요. 했던 거죠. 그러니까 책만 잘 읽고 네, 그리고 왜냐면 문법도 잘하셨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제 이 말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스닝도 사실 뭐 수능 영어 듣기 평가야 6개인가? 뭐 많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잘 맞아. 넘어갔는데 7문제. 네. 7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네, 3학년 말쯤에 그냥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장학금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을 찾아보니까 이제 고등교육재단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유학 장학금을 근데 받으려면 재단에서 하는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토플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토플이 너무 어려운 거죠. 토플 어렵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국역 대학교 때 안국역에 있는 데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한 번 치고 나서 엉엉 울고 그래서 다시 본 적도 있고 그게 토플이었나요? GRE가 아니고? 여러 번 울었어요. GRE는 제가 일본까지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토플을 봤는데 너무 어렵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했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때 저 휴가 나왔을 때였잖아요. 네, 저는 네.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라이팅도 너무 어렵고 안 해봤으니까 토플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벽에 되게 부딪혀서 네,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지금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된 친구와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PD가 된 친구와 함께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신동표 어학원이라는 데를 좀 다녔어요. 저도 거기 따라서. 다니셨구나. 근데 거기는 이제 통번역 어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갔는데 막 이렇게 영어가 쫙 나오면 이거를 막 사람들이 바로바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쨌든 친구들 따라서 몇 달 다녔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토플 성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재단 해외 유학 그 장학생 후보가 돼가지고 최종 면접을 보는데 네. 거기에 계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근데 토플 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고 우리가 유학 보내는 친구들보다 이거 낮은데 이거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인터뷰 보고 나서 그 나와가지고 그 역삼역에서 엉엉 울면서 전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네. 막 영어 진짜 이 영어가 뭐길래 그래서 맞아. 막 나도 잊고 있었어. 네, 근데 그러게요. 어쨌든
토플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재단이 또 고맙게도 저한테 장학금을 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고등교육재단은 복 받을 겁니다. 네. 아니 신동표 학원은 저는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거기 말고 또 그 친구분들하고 영국문화원에서 그 영어 수업 듣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그 영국문화원은 정동에 있는 맞아요. 그거는 네.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한 달인가 두 달. 아 그래요? 네, 그 또 블룸버그에 지금 있는 친구와 함께.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어 살았었죠. 영어를 되게 잘해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갔던 건데 그건 잠깐 다녔던 거고요. 신동표 그렇군요. 어학원은 편집장님이 이제 군대 계실 때 그쵸. 열심히 애국가 부르고 계실 때 저 그렇죠. 제가 네. 그때 다녀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뭐 영어 공부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교수님의 뭐 비결 뭐 이런 걸 여쭤보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게 뭘까? 요거를 좀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의 생각에 가까울 수 있고 저희의 뭐 의견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어떤 게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 또는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구독자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수님께서 그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뭐 잘하면 장점이 많죠.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 내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거에 지평이 확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어디 뭐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한국 안에서도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니면 내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일을 뭐 하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대부분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일자리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있는데 기회의 어떤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사람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영어를 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영어를 잘하는 거는 진짜 뭐 발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미국에서 보면 자기 생각을 그냥 정말 뚜렷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명료하게.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거 이제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잘 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방을 이해하고 뭐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발표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영어를 막 뭐 정말 쉬지 않고 유리하게 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자기 의견을 좀 똑바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단순하게 사실 영어를 잘하려면 저는 우선 자기 모국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를 덧붙이려고 했어요.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냥. 왜냐면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생각의 체계가 잡혀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국말이 모국어니까 네. 한국어로 말할 때 질서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말할 때도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말로 대화를 해도 저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이 이게 중언부언한다거나 논리가 없을 때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이 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영어로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좀 더 좀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하려고 했던 말이 영어를 이제 당연히 잘 하게 되는 거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 건 좋지만 우리말로 자기 모국어로 말하는 어떤 뭐 능력이나 그게 줄어들 만큼 너무 또 모국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이런 비결, 그때 써놓으신 그 글에 좀 기반해서 비결을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었더라 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교수님은 어디 영유 출신이신가요? 저는 해영유 출신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거 꼭 얘기하려고 아까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봐달라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이건 좀 저희의 그 개그 수준에 다소 누가될 수도 있는 그러나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유 뭐 당연히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강의하고 토론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추천서 쓰고 늘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된 이제 비결이 궁금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에 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고 어쨌든 노출이 되니까 근데 노출. 제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제가 유일하게 쓴 글의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하긴 이제 그렇죠. 나는 팟캐스트로 영어를 배웠다가 제목인데 저한테는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고 제가 처음 이제 유학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시카고 대학으로 갔거든요. 근데 시카고 대학에 이제 2006년 8월 29일 날 네. 이제 왔어요. 네. 오헤어 공항에 내려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민 가방 2개랑 그때 이제 꽃무늬 백팩을 메고 꽃무늬 백팩 그것도 기억나요. 네, 저는 그 이스트팩. 이스트팩 그 꽃무늬 백팩을 메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그러면서. 탔는데 제가 기사님한테 이제 저희 아파트로 가달라고 근데 네. 한국에서는 저희 아파트 이름을 리젠트 파크라고 사람들끼리 리젠트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막 리젠트 파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그래서 제가 Regent Park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셔서 그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Regent's Park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뭔가 큰일 났다. 큰일 나 났다라는 어떡하지? 생각을 했고 맞아. 그래서 뭐 잘 도착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어 듣기 평가할 때 그 스피드랑 실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말이 너무 빠르고 근데 저는 여기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에 제가 박사과정이 돼서 이제 왔는데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미나 수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착. 정치학 수업에서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양의 이제 논문들과 책을 읽고 가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자기 이제 리서치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키는 건데 리딩을 다 하고 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좀 이해하면 이미 이제 대화가 넘어갔고 다음 그래서 주제로. 근데 이제 수업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리딩을 다 하고 가도 한마디도 못 하고 오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집에 와서 울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가 진짜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물로 지새운 수많은 밤들 진짜. 근데 이제 그 첫 해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새로운 박사과정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여러 학교를 방문하잖아요. 그 어드밋 데이 때 그 노르웨이 친구가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카라고 지금은 오슬로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그때 북유럽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북유럽 요건 뭐지 좀 나중 얘기인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북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노르웨이도 그런가요? 그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유럽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미국 채널도 공중파에 많이 저기 하고 맞아요. 네. 그 더빙이 맞나? 더빙이 없죠. 더빙이 없죠. 그 네. 더빙이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영어에 노출이 많다. 노출이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한국어나 뭐 일본어보다는 더 가까울 테니까 모르긴 네. 몰라도 근데 거기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자기 나라 재밌는 채널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미국 채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미국이나 영국 채널을 그냥 이제 TV 틀면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더빙을 하거나 이런 것들 없고 자막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되게 노출이 자기 많이 나라 말로. 돼서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덴마크나 뭐 스웨덴 갔을 때도 맞아. 어딜 가나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네. 되게 놀라운데 저는 그때 몰랐죠. 그래서 네. 프란체스카가 너무 저도 대단해 몰랐죠. 보이고 네.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 했더니 뭐니? 혜영 오늘 내가 네 인생을 바꿔줄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때 알려준 게 이제 팟캐스트.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본인도 영어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당장 이 팟캐스트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네.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애플 아이튠즈였나요? 그게 뭐죠? 아이파드. 아이파드를 사서 거기에 이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계속 그걸 듣고 다닌 거예요. 지금처럼 뭐 스트리밍이 되고 스트리밍을 하고 하던 시절이 아니라 아이파드가 그러니까 MP3 플레이어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튠즈가 이제 애플의 정말 초창기 아직 아이폰이 나오기 전 아니었나요? 아니면은 이제 거의 아이폰이 2007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2007년, 8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교수님이 아이폰을 아직
쓰시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아이팟은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저는 없었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 들으려고 아이팟을 샀는데 근데 저는 원래 정치 덕후잖아요. 원래부터 그러셨죠? 네, 원래 이제 정치 뉴스나 이런 거 듣고 보고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팟캐스트 채널에 갔더니 정말 정치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앤더슨 쿠퍼 360, NPR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뭐 PBS 시사 프로그램인 프론트라인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그냥 자나깨나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아침 먹고 할 때 듣고 학교 갈 때 듣고 그 다음에 뭐 조깅할 때 듣고 운동할 때 듣고 설거지할 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았냐면 그 당시는 처음에 들으면 되게 빠르고 잘 안 들리는데 그때는 그 트랜스크립트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컴퓨터로 그 트랜스크립트를 틀어놓고 이제 띄워놓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처음에는 사실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귀가 뚫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처음에 이제 와인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와인 관련된 팟캐스트도 몇 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 듣는 그런 연습을 좀 했었는데 네. 처음에 학교 갈 때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갔는데 보통 셔틀버스를 타면 저희가 백색 노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색 소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이제 모국어는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프린스턴에서 영어는 뭐 잘 안 들려도 멀리서 자, 버스 뒷칸에 기차 우리 칸 저 뒤에 있는 누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쨌든 신경을 딱 끄면 안 들렸었는데 그런데 일단 6개월쯤 지나니까 팟캐스트 듣기 시작한 지 갑자기 단어들이 귀에 이렇게 하나씩 꽂히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백색 소음을 거예요. 뚫고 이런 백색 소음을 뚫고 몇 단어 몇 표현들이 네. 갑자기.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단어들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1년 반쯤 지나니까 이런 게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뭐 그런 영어 책 그런 마케팅 표현에도 있지만 진짜 귀가 트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 그냥 팟캐스트만 들은 건 아니고 이제 팟캐스트 듣거나 이제 그때도 이제 신문 뉴욕타임즈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여전히 단어장 같은 데다가 계속 적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룸메 언니랑 뭘 했냐면 네. 뉴욕타임즈를 이제 아티클을 하나 정해서 그냥 이 문단을 그냥 통째로 외워서 서로 이제 마주 앉아서 정말 이 싸구려 리슬링을 마시면서 싸구려 리즈닝. 네, 그 당시에 이제 옐로우 테일이 3.99달러였거든요. 2.99. 아니 3.99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저희가 인도 상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슬링을 한 병 사와서 삶은 감자와 그걸 저녁으로 먹으면서 서로 이제 한 문단씩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박사과정이나 특히 대학원을 오게 되면 물론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와서 막 친구들이랑 계속 영어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 주말에 놀 때도 한국 사람들끼리 놀 때도 아무래도. 많고 그래서 뭔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공부할 시간이 빠듯한데 영어의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는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귀가 트였던 거. 그래서 네. 귀가 트이니까 수업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하니까 더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근데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질문을 하거나 커멘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운 게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무조건 그날 수업에 가서 첫 번째로 코멘트를 하자. 요거 진짜 꿀팁이다. 저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가서 수업이 딱 시작하자마자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 뭐 오늘 어사인한 논문 읽었지 뭐 자 오늘 이거 갖고 토론해보자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뭐 누구 먼저 말해볼까 할 때 무조건 처음 손을 들으셨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준비해간 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선빵을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나면 오늘 내가 한마디 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서 굉장히 수업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안타 하나 쳤으면 다음 타석엔 좀 편하게.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고 나니까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이제 대학원 내내 쭉 썼는데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정말 꿀팁을 얻고 영어를 좌충우돌 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한 다음에 제가 시카고에서 원래 있던 지도 교수님이 옥스퍼드로 가시는 바람에 네. 저한테 이제 너는 석사를 안 하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석사를 받은 걸로 하고 다른 대학에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게 다시 어떻겠냐. 지원을,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다시 했는데 그 지원한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버드 갔을 때는 훨씬 더 좀 적응된 상태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네, 근데 네. 뭐 하버드 가서도 그러고 지금까지도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뉴스를 먼저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논문을 쓰거나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면 뭐 걷거나 운동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지금도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웠거나 더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제 조언하는 게 팟캐스트를 팟캐스트.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팟캐스트 하시니까 제가 이제 다음 저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왜 시간을 쪼개서 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 글에도 쓰셨듯이 이제 박사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당장 뭐 내야 되는 과제 뭐 읽어야 되는 논문들도 많고 해서 영어 공부 자체에 시간을 쏟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아까 그 룸메 그 언니랑 같이 하셨던 칼럼을 통째로 외워서 서로 이야기하기 뭐 그다음에 뭐 통째로 베껴 쓰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룸메 언니 이야기도 저희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그 클라우디아 골든 교수 강연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그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번역하신 위대한 김승진 박사님이십니다. 네, 김승기 박사님과 유영 교수님이 룸메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럴까 시간을 좀 쪼개 쓰신 표현이 맞다면은 저는 오히려 팟캐스트를 들은 왔다 갔다 할 때 운동할 때 요렇게는 짜투리 시간을 좀 모아서 이렇게 영어에 효율적으로 쓰신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영어 공부 뭐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뭐 요거 어디 갈 때 뭐 아니면 뭐 샤워할 때 설거지 할 때 뭐 이럴 때 듣기에 편하게 약간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듣기에 좋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당장 뭐 팟캐스트 며칠 듣는다고 바로 뭐 귀가 트이고 할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쌓아놓다 보면은 효과가 결실을 볼 수도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팟캐스트 저 또 기억나는 게 2007년 뭐 그때쯤 이제 팟캐스트라는 거를 발견하고 이걸 이제 너무 좋아지셨던 교수님이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보러 저는 이제 복학생이었던 제가 처음 이제 시카고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야 팟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영어 공부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저한테 아이팟을 선물로 사주셨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얼티메이트 그 700곡 한국 가요가 가득 열심히 아니 MP3 그렇죠 MP3 플레이어를 메인으로 썼고 그래도 저도 그래 하고 팟캐스트 그럼 뭐 봤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가 좋아하는 것 중에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걸로 들어봐 해가지고 저 기억나는 게 BBC 사커 토크 해가지고 BBC 풋볼 해서 맨날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안 들리다가 지성팍 하면 지성팍 박지성 뭐 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영어가 이 모양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언어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뭐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미국은 또 팟캐스트 시장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한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도 이제 와이파이 이런 게 너무 잘 터져서 이미 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이미 맞아.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퇴근 차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데서 그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고 저희 지하철도 거의 없고. 동료들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뭐 팟캐스트 뭐 이거 들었냐 에피소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낸 조사를 보면 네. 미국 사람들의 50% 가까이가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고 했고 미국에서 팟캐스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8년만 해도 한 10% 정도가 팟캐스트를 들었고 2024년에는 이게 50% 가까이 됐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팟캐스터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뭐 조 네, 로건 같은 네. 경우에 스포티파이랑 엄청나게 뭐 큰 계약을 하기도 하고 몇억 달러의 스포티파이에만 단독으로 조 로건 그 팟캐스트를 올린다는 계약을 몇억 달러. 그것도 뭐 제가 뭐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부럽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저희도 그렇게 이제 되고 싶다. 스포티파이 한국 코리안 그러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단독 계약을 맺으면 네. 훨씬 더 자주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컨텐츠가 많고 분야마다 이제 주제마다 정말 고퀄의 팟캐스트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뭐 그게 뭐 여행이 됐든 와인이 됐든 운동이 됐든 러닝이 됐든 정말. 그런 분야마다 정말 팟캐스트가 꼭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관심사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아무래도 진짜 이것도 진짜 영어를 잘 하게 되면은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왜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할 때도 영어를 기반으로 검색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 검색량, 그 검색 결과의 질과 양이 뭐 압도적으로 좋고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어떤 주제를 검색을 하시든 반드시 들을 만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말 그 분야에 관해서 자세히 또 재밌게 짚어놓은 팟캐스트가 있다. 그거는 뭐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모르는 분야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과학이든 상식이든 뭐 심지어 춤이든 게임이든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팟캐스트가 되게 좋은 게 단순하게 뭐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 혹은 이제 그 분야 이게 뭐 테크놀로지든 문화든 음악이든 자기가 듣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미국 사회를 이해하거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되게 다양한 대화의 소재를 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저한테 팟캐스트를 처음 접하시고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그때만 해도 팟캐스트를 들으려면은 아이튠즈든 뭐 팟캐스트 플랫폼에 가서 그 mp3 플레이어에 mp3 파일을 내려 받은 다음에 말 그대로 녹음 테이프를 저기 하듯이 파일을 내려 받은 다음에 그걸 듣고 다 듣고 나서 또 다음번 에피소드 들으려면은 기존 거 지우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뭐 요즘은 진짜 팟캐스트는 너무너무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지난해 8월에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글을 써주셨을 때도 그 글에도 있긴 하지만 요즘 그렇다면 유혜영 교수님은 뭘 듣고 계신지 유혜영 교수님의 그 내 플레이리스트를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를 좀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 네, 이제 저희가 한국에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한국에 갈 때 오히려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하철도 타고 걸어 다니는 시간도 많고 한데 저희가 프린스턴에서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3분 17초 걸어서 너무 이 출퇴근이 200 짧다 초커. 보니까 네. 이제 출퇴근 시간에 들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은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데 항상 즐겨 듣는 가장 중요한 팟캐스트가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 뉴욕타임즈랑 관련된 거고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하는 간판 이제 데일리 팟캐스트 데일리라는 게 있거든요. The Daily.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에 전날 가장 화제가 된 이제 소식, 이슈에 대해서 이를 취재한 기자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는 건데 네. 정말 뉴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뭐 관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보통 20분에서 30분? 네, 맞습니다. 30분. 주말판은 조금 길긴 한데 주말판은 좀 더 이렇게 한 명을 지정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네. 그렇게 또 새로 최근에 론칭을 했죠. 네, 그래서 데일리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교수들 사이,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제 에즈라 클라인, 이제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예요. 그래서 클라인. 이제 제 꿈은 이제 편집장님이 한국의 에즈라 클라인 역할이 되는 건데 네. 에즈라 클라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 일주일에 2번 업로드 되거든요. 네. 보통 1시간.
정도로 조금 1시간 긴 가까이. 편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뭐 경제학자, 정치학자, 뭐 역사학자를 비롯해서 학자들의 연구를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정치인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에즈라 클라인이 굉장히 사실 어떤 통찰? 이슈를 선정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 이제 어번던스라는 책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이 뉴욕타임즈 넘버1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근데 그 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진행이 굉장히 차분하고요. 네. 근데 이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특히 언론인이 어떤 게스트가 왔을 때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이 팟캐스트와 대화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즈라 클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할 때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예를 들어서 그 카라 스위셔가 에즈라 클라인 쇼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던 그 에피소드 같은 거는 거의 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제가 그걸 다시 해석을 하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아메리카노로 팟캐스트를 꾸리기도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오는 그 패널들도 뛰어나지만 에즈라 클라인이 진짜 이 어떤 의제를 딱 파악을 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그 통찰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정말 들으면 남는 게 많은 그런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에즈라 클라인 팟캐스트는 이제 제가 뛸 때 보통 뛰면 한 8km에서 10km 정도를 뛰잖아요. 1시간.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에즈라 클라인을 들으면 너무 차분해지기 때문에 좀 조금 업빗되는 그런 걸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뛸 때 들으려고 항상 아껴두는 팟캐스트가 이제 하드포크라고 이제 뉴욕 타임즈의 테크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즈와 그러니까 테크 뉴스레터 더 플랫폼 창업자인 케이시 뉴튼이 진행하는 이제 테크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정말 재밌게 다루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이 두 분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텐션이 다릅니다. 텐션이 그런 뉴스 텐션이 아니에요. 그 뉴욕 타임스 데일리 하는 마이클 바바로나 뭐 에즈라 클라인이나 이런 어떤 기자이긴 하지만 텐션이 다릅니다. 일단 처음 뭐 음악부터 그렇고 그 목소리 농담으로 자체가 시작하죠, 항상. 지난주에 뭐 했어? 뭐 거의 이제 요렇게 시작하는 그렇고 굉장히 그래서 특히 이 케이시 뉴튼이 목소리 톤이 팟캐스트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굉장히 얇고 높은 톤인데 약간 볼륨 낮추게 되는 왜 목소리가 이래? 약간 그렇긴 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다가 저도 한 번도 검색을 안 해봤네.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유튜브 있죠. 에즈라 클라인 쇼도 다 유튜브에 올리고 데일리도 다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이 둘이 어쨌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그런 테크 이벤트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테크 인더스트리의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전하면서 가장 최근 에피소드 제가 이제 뛸 때 들은 거는 최근에 나온 그 오픈 AI의 모델이 너무 이 아첨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챗GPT가? 챗 GPT가 그게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케빈 루즈가 내가 I'm one of the smartest person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교수님이 했는데 좋아하시겠네. 교수님 아첨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해영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커스터머들이 더 많이 뭐 오픈 AI나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 근데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아첨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죠. 저는 하드포크를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최근에 저 혼자 미국 그 관세와 그 후폭풍 뭐 그거에 관해서 그 녹음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다 써놓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써놓고 챗 GPT한테 이게 논리 흐름이 어때?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완벽해 이러지 않아요? 진짜 막 근데 너무 뭐 그렇게까지 말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빈틈이 없다고 너무 훌륭하고 탄탄한 논리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래도 나는 네가 좀 허점을 찾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너무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억지로 찾으라고 한다면 뭐 요 정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하드포크에서도 얘기한 게 막 진짜 그지 같은 막 사업 아이디어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This will be a billion dollar 무슨 유니콘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아첨을 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와. 객관적인 그런 커멘트나 이런 걸 받기 어려워지는. 근데 나는 속으로 기분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렇네.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하죠. 모든 AI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네. 네. 앞으로는 근데 그런 세상에 막 살다가 실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막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에피소드도. 아무튼 그래서 하드포크. 네, 하드포크를 강추하고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도 듣고 왜냐면 뉴욕타임즈랑 포커스 맞추는 게 조금 달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듣고 이제 파세이브 아메리카라고 이제 선거 때 열심히 들었던 이제 완전 민주당 성향의 이제 브로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 선거가 끝나고는 이게 너무 편향된 뉴스만 듣다가는 맞아. 이제 반향실에 갇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듣고 있지 않고 요즘에는 그다음에 저의 이제 영원한 숙제죠. 이탈리아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네. 커피 브레이크 이탈리안이라는 네. 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듣진 않는데 이제 프리코노믹스 라디오라고 이거는 이제 주로 경제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논문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수님의 리스트고 저도 교수님을 통해서 팟캐스트에 뭐 입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제가 몇 개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했던 그 카라스위셔라고 그 테크 언론계의 뭐 거의 이제 데모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행하는 그 On with 카라스위셔 이것도 특히 테크와 관련해서 통찰 이 사람의 관점을 듣고 싶을 때 듣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택에서 이제 이 팟캐스트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의 오마주를 담아서 이걸 시작한 게 헤더 콕스 리차드슨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Letters from an American 미국인이 보낸 편지, 미국인으로부터의 편지라고 하는 요 팟캐스트를 매일 글을 써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글을 이제 잘 쓰고 역사학자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데 1823년 뭐 몇 월 며칠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누가 한 이거랑 뭐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하면서 그냥 술술술 나오는 요거를 글로 쓰고 그거를 그대로 쭉 읽어주는 요 팟캐스트 10분 분량의 요게 있는데 요것도 저는 자주 듣고요. 미국 서브스택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아마 가장 그 되게 사람이죠. 그래서 수익이 높은 그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NPR, PBS 그러니까 미국 공영방송이죠. 특히 라디오 이 NPR도 좋은 팟캐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관련해서 NPR 팔로틱스 좋고 아메리카노 2020 할 때 제일 앞에 왜 애청자 오프닝 보내주세요라고 했던 아이디어를 NPR 팔로틱스에서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NPR 팔로틱스 시작할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자주 못 들어서 안녕 나는 뭐 미시건 어디에 사는 누구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이 쇼는 언제 녹음됐어 뭐 요런 얘기 아무튼 오프닝 했던 거 NPR 팔로틱스 그 다음에 뉴스 가장 그 중요한 뉴스 단신 추려주는 뭐 NPR Up First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과학 관련해서 되게 짧게 상식 짚어주는 Shortwave라고 뭐 요런 팟캐스트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팟캐스트도 있고 폭스라는 또 미디어가 있죠. 에즈라 클라인이 몸담고 있었던 그렇죠. 네, 그 폭스에서도 폭스의 그 그레이 에리아 그 다음에 뭐 Today Explained 뭐 이런 팟캐스트를 해놓고 듣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너무 많이 다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주로 그 뉴욕타임스 데일리 아니면 요즘엔 에즈라 클라인 쇼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영어로는 정말 들을 게 너무 많은데 이제 한국어는 그에 반해서 이제 좋은 팟캐스트가 제가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한국어 팟캐스트 가끔 이제 영어가 너무 지겹다 해서 그 한국어 팟캐스트 듣고 싶을 때는 저는 이제 그 필름클럽 저희 그 최다은 PD와
김혜리 기자님과 임수정 배우님이 하시는 영화 관련하는 팟캐스트 보면 굉장히 장수 팟캐스트죠. 장수 팟캐스트고 이제 스테디셀러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 필름클럽을 가끔 듣고요. 저는 그 네. 정도네요. 근데 저도 한국 팟캐스트 예전에 열심히 들었던 게 이동진의 빨간 책방 그 팟캐스트로 맞네. 할 때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그랬네요. 저도 이제 김숙, 송은이 비밀보장 비보도 그렇네. 비보도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죠. 들으면서 이제 깔깔깔깔 진짜. 웃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금방 한 3, 40분이면 녹음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지난해 여름에 호련이 나타나서 그 써주셨던 그 한 편의 글, 레전드가 된 그 글, 나는 팟캐스트로 영어를 배웠다를 토대로 유혜영 교수님과 좀 평소와는 다른 주제, 뉴스, 정치 이야기 말고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주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네네 좋네요. 네. 그래서 뭐 맛집 얘기, 맛집 뭐 얘기. 여행 우리는 여행지를 어떻게 선정하나 아니면 저희가 또 재밌는 데를 많이 다녔잖아요. 저희 그런 거는 뭐 막 이렇게 막 워드 다큐멘트에 막 논문 찾아보고 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데이터 확인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저희 경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좋습니다. 또 하자. 특히 또 이제 여름이 되면 공부하러 미국에 많이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유학생들이 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좀 말씀해 주셨었어요. 성경처럼 삼는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좀 힘들 때마다 그걸 많이 읽는데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도 약간 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게 그냥 특히나 대학원에 오게 되면 뭐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잘 받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어쨌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논문을 써야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뭐 시험 성적도 잘 받고 이런 학생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박사 공부를 하러 네, 와서. 그리고 박사 공부라는 게 어쨌든 공부를 직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논문 주제를 찾고 이런 거를 또 이런 거 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활을 좀 관리하고 이 일상을 살아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조언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영어 공부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뭐 유 교수님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하는 과정이 뭐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한번 그것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아마 이번 여름 중에 언제 그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팟캐스트로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 좀 스페셜 에피소드로 꾸며본 주말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말에 또 뭐 바쁜 일정에 되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또 목도 관리해가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라건대 다음 주에 이제 알레르기 없는 더 깔끔한 목소리로 다음 주 에피소드는 녹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